가성비와 가심비에 이어서 이제는 무엇이 뜨고 있을까요? 바로 가 이 소비 문화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핫 트렌드를 살펴볼 시간입니다. 메인 메뉴로 당당해졌다.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바로 샐러드입니다. 지난 시간 코로나 사태로 인해 건강 관련 상품 매출이 급증했다는 이야기 해드린 적 있는데요. 건강식의 가장 기본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샐러드죠. 샐러드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다 보니 온라인 쇼핑몰, 새벽 배송 온라인 쇼핑몰, 그리고 편의점에서 다양한 샐러드가 인기를 끌고 있고요. 또 식품 회사들을 앞다퉈서 샐러드 전문 브랜드 아니면 오프라인 매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제 동네 근처에도 샐러드 전문 매장이 하나가 있는데 자칫 잘못해서 이 퇴근 시간에 가면 주문부터 줄을 서야 되고요. 또 샐러드 종류도 너무 많아가지고 도대체 뭘 먹을지 참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이런 전문점이 아니더라도 집 앞 편의점에서 쉽게 샐러드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 종류만 해도 이렇게 다양한데 한 편의점에서 파는 샐러드의 종류가 무려 37가지라고 합니다. 자, 그럼 기사로 자세히 한번 볼게요. 사이드 메뉴 정도로 여겨졌던 샐러드가 이제는 당당히 메인 메뉴로서 출사표를 낸 걸 보면 건강에 대한 수요와 인식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편셀족, 편의점에서 샐러드 사 먹는 사람들이란 말이 생겨날 정도로 편의점에서도 인기라고 해요. GS25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샐러드 판매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135%나 증가를 했고요. 또 현재 판매되는 상품 수가 지난해보다 16종이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또 샐러드는 온라인몰, 정기 배송 서비스에서도 인기 메뉴고요. 최근엔 쇼핑몰, 지하철 역사 등 아주 곳곳에서 샐러드를 사 먹을 수 있는 샐러드 자판기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솔직히 샐러드를 안 즐기시는 분이라도 아주 이쁘게 플레이팅 돼 있거나 아니면 자판기를 통해 구매할 수 있는 이색적인 경험을 마주하게 된다면 드실 것 같지 않으신가요? 자, 그러면 이번엔 그래프로 한번 얼마나 그 시장이 커졌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즉석 섭취용 과일과 채소 시장은 올해 1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전문가는 젊은 층의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로 앞으로 샐러드 시장은 보다 다양해지면서 또 성장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제가 이 시장의 규모를 보니까 그냥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하나 있었는데 이 시장이 커지면 샐러드 전용 용기나 아니면 특별한 드레싱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아이템 스카우트에서 샐러드라는 키워드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샐러드 검색을 하시면요. 자, 먼저 검색 트렌드 그리고 클릭 트렌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요쯤이 올해의 기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보시면 전년 대비 올해 갑자기 검색 트렌드, 클릭 트렌드 모두 급증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성별을 확인해 보시면 여성이 월등한 소비층으로 자리 잡고 있고요. 연령별로 보더라도 20, 30대가 주요 소비자층으로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경쟁 강도, 클릭 경쟁률 좀 높은 편이긴 한데요. 사실 이 신선식품 특성상 진입 장벽이 높기 때문에 경쟁 강도 4.52, 클릭 경쟁률도 97.79로 좀 높은 편이라서 만약에 내가 샐러드 소싱을 생각했다 하시면 이 부분을 좀 참고하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핫 트렌드입니다. 바로 편의점 업계에 꿀잼 상품이 뜨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트렌드에 얼마나 민감한지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가성비와 가심비에 이어서 이제는 무엇이 뜨고 있을까요? 바로 가잼비입니다. 가잼비가 이 소비 문화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가심비, 가성비 다들 들어보셨을 테고 가잼비 과연 알고 계셨을까요? 가격 대비 재미를 줄인 말로 이 쇼핑 과정에서 재미와 색다른 경험을 추구하는 추세를 대변하는 신조어인데요. 바로 이 가잼비를 중시하는 펀슈머가 늘어나면서 기획 상품들이 다양하게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곰표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에요? 네,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면 밀가루 아마 떠올리실 테고 좀 그래도 난 젊다 하시는 분들은 요즘 유행하는 곰표 관련 상품을 떠올리실 텐데요. 사실 저는 곰표 나초칩을 떠올렸다죠. 아무튼 이 곰표 브랜드를 가진 대한제부는 68년 전통의 오랜 기업이지만 최근 CU와의 협업을 통해서 이 곰표 맥주,
곰표 팝콘 등을 출시하면서 가잼비를 중시하는 소비자들에게 아주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대한제분의 주가표 한번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 주가표만 보더라도 68세의 어르신 대한제분이 제2의 전성기를 맞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곰표가 인기를 얻게 된 거 대한제분 입장에선 되게 우연한 기회였는데요. 3년 전 겨울 한 연예인이 입었던 맨투맨에 쓰여진 곰표 마크가 화제가 되면서였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작은 의류업체가 상표권을 무단 도용해서 만든 옷이었던 거죠. 누가 봐도 신동인 연예인의 누가 봐도 곰표라고 쓰여 있을 것 같은 맨투맨 보이시죠? 자, 이후 대한제분은 근데 소송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업체와의 협업을 결정을 했고요. 그 결과 촌스러운 매력에 열광한 인싸들에게 SNS로 입소문을 타면서 아주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요새 불고 있는 레트로 바람도 한몫을 한 것 같은데요. 이후 애경산업, LG생활건강 등 다양한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서 젊은 세대에게 브랜드를 알리고 있습니다.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판매 실적으로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나는 걸 볼 때 앞으로도 이 가잼비를 추구하는 소비 경향은 계속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비빔면 입은 아재들, 파마첵스의 곰표 한 잔, 이 기사는 어떠신가요? 파마첵스 들어보셨을 거예요. 파와 시리얼이라니 이 시리얼의 이미지와 어울리지 않는 것이 넘어서서 이 괴이하기까지 한데, 그런데 이 켈로그의 파마첵스가 출시되자마자 아주 SNS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파마첵스에 열광하는 건 바로 탄생 배경 때문인데요. 지난 2004년 초코첵스 리뉴얼을 위한 이벤트로 초코 왕국 대통령 선거를 진행을 했는데 당시 파마첵스의 캐릭터인 차카가 당선이 됐어요. 하지만 갑자기 켈로그 중복 투표를 제외하고 현장 투표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결국은 초코첵스를 최종 당선시켰습니다. 이 뭔 개소리야! 뭐하러 투표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부정선거 논란에 휩싸였던 파마첵스를 출시하라는 고객의 요구가 끊이지 않았고요. 그로부터 16년이 지난 지금 이제 켈로그가 미안함을 전하면서 파마첵스를 출시한 겁니다. 이색 상품인데다가 또 한정판이다 보니까 이 밀레니얼 세대뿐만이 아니라 초코왕국 대선을 경험한 30대까지도 파마첵스에 열광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파마첵스를 맛본 사람들 피셜, 맥주와 함께하지 않을 수 없는 19금 시리얼이 나왔다고 하네요. 한정판 콜라보 제품은 기업 이미지를 친근하게 바꾸는데 더해서 주력 제품의 경쟁력까지 뒷받침해주는데요. 바로 팔도도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비빔면 시장에서 1위를 달리는 팔도 비빔면은 브랜드 최초의 2종 제품인 팔도 비빔면 티셔츠와 팔도 비비크림면을 출시하면서 완판을 기록하면서 뜨거운 반응을 얻은 바 있는데요.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협업을 통해서 고객의 브랜드 경험을 확대하는 한편 색다른 즐거움을 제공해서 젊은 층과 소통한다는 전략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첵스 파맛을 아이템 스카우트에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왜 파마첵스가 아니라 첵스 파맛을 검색을 하냐면요. 온라인 상에서는 첵스 파맛이라는 키워드가 더 대표적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첵스 파맛으로 검색을 해보면 보시면 이게 6월 16일, 6월 17일인데요. 이때 언론 기사가 나기 전까지는 검색이나 클릭 트렌드가 없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원래 기존에 없던 상품이다 보니까 이슈화가 되면서 이제 검색과 클릭 트렌드가 올랐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듯 새로운 상품이 나왔을 경우에는 기존 데이터가 조금 제한적이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키워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매미 소리가 슬슬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자다가 박수 치게 되는 때가 온 거죠. 이 밤새 윙윙거리는 모기 때문인데요. 모기 퇴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살충 성분으로 모기를 잡는 훈증기, 빛으로 유인해 모기를 가두는 포충기, 또 전기 충격으로 모기를 잡는 모기 퇴치기가 있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바로 가정용 모기 퇴치기입니다. 이것도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가정용 모기 퇴치기. 보시면 이게 작년 여름쯤인데요. 작년과 올해를 비교해 봤을 때 진짜 올해 말도 안 되게 트래픽이 상승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새 또 야외 캠핑이 많아지고 그 수요가 높아지다 보니까 야외 캠핑장에서도 이 모기 퇴치기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요새 전염병이 조금 민감한 때 괜히 다른 사람이 물었던 모기가 날 물진 않을까, 이 찝찝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어서 유난히 더 오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상품 수가
무려 44,400개가 됩니다. 그래서 경쟁 강도도 좀 있는 편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번 그거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텐데, 근데 저희가 이 키워드를 소개해 드린 이유, 조금 다른 이유에서입니다. 바로 아마존에서 모스키토를 검색해보면 이렇게 다양한 모기 퇴치기 관련 상품이 뜨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네이버에서 검색했을 땐 볼 수 없던 상품이 눈에 띕니다. 바로 작은 사이즈의 소형 모기 퇴치기입니다. 아마존 평점 별 4개고요. 또 리뷰도 긍정적인 리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특히 이 아이를 키우는 집에서 살충 성분이 포함된 기존 모기향을 대체제로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빛으로 모기를 유인한 다음 전기 충격을 가해서 모기를 잡는 모기 퇴치기의 특성상 이 나라 환경에 따른 변수 영향도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다만 모기 퇴치기 계절 가전 성격이 강해서 이 철을 넘기면 악성재고로 남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정식으로 수입해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관련 인증 그리고 절차 확인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이템 스카우트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아이템 스카우트는 앞으로 셀러 여러분들께 유익한 정보 계속해서 제공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꼭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